네, 이번에는 소설로 카피 쓰기 사례 1번이라고 해서 앞서 그렇게 다양하게 모은 소설의 문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카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설로 카피 쓰기라고 해서 소설 속 문장을 그대로 베끼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을 수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연령대, 또 직업, 라이프 스타일들을 간접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저는 뭐 40대 여자고 뭐 아이의 엄마고 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책, 소설을 통해서는 내가 70대 노인이 되어 볼 수도 있고 또는 20대 대학생이 다시 되어 볼 수도 있고 또 남자도 될 수 있다가 또 SF 소설을 읽으면 또 다른 개체가 됐다가 이런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경험 안에서 내가 뭔가 물건을 판다고 할 때 혹은 서비스를 판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게 바로 소설로 카피 쓰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장을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수집한다는 느낌으로 문장 수집을 이용을 해서 카피를 한번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금희 작가의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라는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걷는 게 이렇게 불 위를 걷는 것 같다면 아무도 걷지 않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불편한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이에요. 불편한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가 구두 같은 거를 잘못 신으면 정말 걷는 것 자체가 정말 불의를 걷는다거나 뭐 뾰족한 걸 위에를 걷는다거나 그런 것처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작가는 불의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문장을 응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모카신이라고 하는 모카 로퍼가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편한 신발이죠. 이런 편한 신발을 판매를 할 때 이 문장을 응용을 해서 불 위를 걸어본 사람의 마지막 선택지 레인보우, 샌들, 모카 로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카피를 뽑아보는 거죠. 네. 어떤가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고 공감을 했던 그 사례를 이용을 해서 작가의 이런 표현력을 조금 빗대어서 한번 카피를 뽑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가 수집한 문장을 가지고. 자, 두 번째로 김봉곤 작가의 시절과 기분이라는 그런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굳이 봄 이불에 지난 겨울의 기운을 묻히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단적으로 이런 문장을 발견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불을 판매하는 데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장에 뭐 가방 혹은 뭐 안경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팔 때 한번 응용을 해보는 연습을 가볍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제품 자체가 패턴이 되게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아직 겨울 흔적이 남은 이불을 덮고 있나요? 봄에는 봄의 기운을 덮어요. 라고 카피를 한번 지어보는 거죠. 자, 이불에 겨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해내기라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의 문장 수집을 통해서 카피를 응용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일본 소설 중에 이게 그 킬러에 관한 재밌는 소설인데요. 내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남자의 직업이 킬러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이 남자가 킬러인 줄 모르는 그런 한 가정의 그냥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킬러로서의 그런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돌아와서 집에서 모두 다 식구들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음식이 뭔가를 이제 동료 킬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세지라는 얘기를 해요. 소세지. 어육 소세지. 그 소세지를 먹으면 만약에 컵라면을 먹거나 이러면은 뜯고 물을 뭐 끓이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깰 수도 있지만 이 소세지는 소리도 나지 않고 배도 불러서 아주 든든한 최고의 선택지다. 최고의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극의 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도 있고 공감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천하장사 소세지였거든요. 그게 동료 옆에 사람들에게 그 소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배불리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장에서 이런 거를 발견을 했을 때 아, 나와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에서 재미가 있어서 문장 수집을 해놨던 건데 얘를 소세지를 팔 때 한번 응용을 해보면 모두 잠든 밤 소리 나지 않게 든든히 먹을 수 있는 궁극의 야식은 무슨 소세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떤 내가 뽑은 문장과 판매해야 되는 상품을 연관 지어서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문장의 경우는 이런 문장 속에 소세지 혹은 뭐 이불 이런 게 담겨져 있으면 그거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세일즈 카피 쓸 때 0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1에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1에서부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불, 그래 이불을 판매하는 문장, 카피에 이런 걸 한번 응용해보자 라고 해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문장을 보지 않고도 나중에는 빨리빨리 카피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